네, 오늘은 속구줄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제일 기본이니까 기본을 좀 튼튼히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내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뭔지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일 먼저 찌맞춤입니다. 찌맞춤은 뭐 바늘 달고 해도 되고 안 달고 해도 되겠지만 전체 상황을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1lun금 중에 7lun금 맞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무난합니다. 제가 왜 눈금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이 눈목자를 써요. 그래서 일본도 중국도 대만도 다 목이라고 하는데 목이라는 말을 쓰는 건 뭐 나쁠 건 없어요. 없는데 우리말에 눈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디는요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마디는 외형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마디라고 해요. 근데 찌톱에 외형적으로 구별된 게 없잖아요. 곤충 같은 경우나 뭐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마디라고 이렇게 구별된 딱 절이 있잖아요. 그때는 마디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색깔만 구별해 놨고 임의로 해 놨기 때문에 눈금이라고 하는 게 맞고 음, 메모리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메모리 할 필요 있나요? 면 메모리 선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냥 눈금 아니면 목 익숙하니까 뭐목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11눈금에 7눈금으로 일단은 맞춰요. 근데 이걸 맞출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몸통 경계에 무반을 맞추고 그 다음에 바늘 두 개를 달면 7눈금 정도가 나오도록. 물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5눈금을 맞출 때도 있고 복원력을 더 살리고 싶을 때는 8이나 9를 맞출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뭐 부력점, 타점, 0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찌맞춤을 하고 나면 바늘까지 다 달았죠. 그 다음에 수심 측정에 들어갑니다. 수심 측정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껌납만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력제를 사용하는 방법. 껌납 사용하는 방법, 부력제 사용하는 방법. 부력제 플로트라고 하는데 집에서 만들어도 돼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같이 올려 놓을게요. 부력이 있는 스펀지 있죠. 스펀지의 가운데 구멍을 딱 뚫고 이렇게 해서 찌 다리를 끼우거나 톱을 끼우거나 해서 이제 부력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부력 증가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껌납도 쓰고 뭐 고무지우개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이것도 더 크게 달아요. 보통 이거를 수심 측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 한 5에서 한 7mm 이 정도 내면 얘는 한 1cm 뭐 이렇게 달아요. 언제 이렇게 하느냐? 어차피 속구줄이에서 수심 측정은 하나 잡기예요. 절대 수심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낚시하는 환경에 바로 맞추는 게 아니고 전체 수심, 기준치를 잡는 거예요. 기준치. 기준치를 잡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각도를 맞추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자로 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게 원줄의 직진성이 좋겠습니까? 예, 당연히 2번이 원줄의 직진성이 좋아요. 대류가 심하거나 수심이 깊거나, 수심이 깊은데 대류 심하면 안에서 원줄이 막 휘거든요. 그럴 때도 부력 증가제와 큰 껌납을 달면 얘는 팽팽하게 수심이 재지죠. 얘는 상대적으로 휘둘릴 수 있죠. 그럴 때 사용하면 돼요. 이 부분은. 수심 측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쓴다는 것. 그래서 뭐 선택의 자유이지만 수심 측정 시에 대류 심하거나 아니면 뭐 유속이 좀 있거나 물 흐름이 있거나 그죠? 수심이 깊고 한데 어쨌든 측정해 놓고도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다 싶으면 그때는 부력 증가제죠. 플로트와 껌납으로 그 직선의 수심을 재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해요. 겨울에 막 바람 불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쓸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먼 곳 수심 측정 있죠. 오키질이라 그러나요? 먼 곳에서 이제 속구질이 할 때 그때도 투척을 해 놓으면 이게 똑바로 껌납이 작으면 장척으로는 날리기도 어렵잖아요. 이때는 껌납이 좀 커지거나 이렇게 해야 떡밥처럼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도 플로트나 껌납을 이용해 가지고 시원하게 던져 놓고 수심을 측정하죠. 그러면 그냥 던지면 이렇게 찌가 서고 자리를 이렇게 잡는 수심 측정이 여기가 이제 저항이 걸리고 휘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플로트 달고 껌납 크게 달아 놓으면 쫙 뻗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용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수심 측정 방법은 이 둘 중에 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수심 측정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탄화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수심 측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고기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이게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수심 측정은 정확하게 하지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심 측정은 수심 측정하는 방법은 껌납을 달고 썰고 넣기 투척합니다. 대를 들고 있다가 수직으로 거의 내려주는 느낌. 그렇게 해서 한 눈금이 나오도록. 껌납 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두 바늘 모두입니다. 두 바늘 모두. 그리고 모양은 바늘이 바닥에 이렇게 있어야 바늘 끝이 되죠. 바닥에 붙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대를 들고 착지가 딱 되도록 한 다음에 수심이 나오잖아요. 한 곳에 딱 들어가 수심 측정했어요. 살짝 들었다 놔요. 그러면 5cm 정도 들어와요. 이거 반복이에요, 반복. 전후, 좌우. 그래서 낚시할 때 보면 투척을 했어요, 여기. 그러면 살짝 들었다 놓으면 한 번 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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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 읽어 봐야 돼요. 그러면 물속 그림이 나오죠. 어느 쪽은 좀 더 깊고 어느 쪽은 더 얕고 막 그림 다 나오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가지고 아, 오늘 낚시터는 요쪽은 높고 가운데는 좀 들어가고 요 정도는 경사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사가 있고 이러면 물속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수심 측정할 때는 전후 좌우 해가지고 90cm 정도씩 한번 쭉 훑어 두는 게 좋습니다. 넷지의 눈금이랑 상관관계를 가지고 보면 바닥이 읽혀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심을 측정하고 낚시를 실제로 하는 좌표입니다. 네. 실전 좌표죠. 실전 좌표. 그 좌표에 오면 전후 좌우 15cm, 전후를 15cm씩 대를 밀고 당기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찌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 밀고 당기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해당 낚시의 수심이 되겠죠. 속구찌리를 할 때는 항상 원줄 길이를 확인해야 돼요. 낚시 처음 시작할 때 여기다가 편납을 맞추시거나 여기 맞추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맞추는 방법 뭐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맞춰 놓고 혹시 줄이 길이가 변했는지 길이의 변화를 꼭 체크하시고 방법은 이제 나중에 수심을 측정할 때 보면 투척하고 떨구어 넣고 허리춤까지 당기고
그 다음에 다시 밀어 넣고, 밀어 넣는데 이제 클램프 위치 있죠? 클램프 위치, 이 위치에다 딱 맞추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이 부분은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일정하게 해서 수면 위에 한 눈금. 우리는 껌납 크기를 찌톱이 잠기는 정도 이렇게 안 합니다. 레인 낚시는 기본적으로 떡밥으로 수심 측정한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네, 해서 평수 맞춤, 네, 수면에다가 맞추는 것부터 맞춰놓고 한다 그랬죠. 근데 속꽃줄이는 껌납을 좀 무겁게 답니다. 왜 이렇게 다냐 하면 수심이 깊잖아요. 깊은데 그 찌톱 끝에 맞는 정도의 껌납을 달아 놓으면 실제로 대류가 있으면 원줄 휘어버려요. 많이 휩니다. 생각보다. 대류가 있거나 또 물 흐름이 있거나 물 자체가 흐르는 거 있죠. 유속이 있거나 이러면 휘어버리고 좌표도 벗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력제를 써서라도 껌납 크게 달고라도 바닥에다가 쿵 하고 찍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껌납은 찌톱 끝에다가 막 맞추면 정교하지 않을까? 안 그래요. 물속이 대류도 없고 뭐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안에서는 물이 이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막 그러기 때문에 절대 수심을 측정하는 거예요. 내림은 상황 수심을 측정하는 거고 우린 절대 수심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낚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든 상관은 없지만 똑같다고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수심 측정을 하면 했죠. 그 다음에 한 눈금이 나온 상태죠. 여기다가 찌는 그대로 두고 수심 눈표를 1눈금에 맞춰요. 찌는 그대로 둡니다. 찌는 이미 지금 딱 맞춰놨잖아요. 맞춰놨으니까 찌는 두고 눈표를 맞추는 거예요.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1번 마디 했다고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스토퍼 이 간격은 보통 5mm에서 10mm. 그 다음에 여기도 스토퍼. 우리는 내림은 이걸로 수심을 재가지고 맞추죠. 근데 우리는 이 눈표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찌를 움직여 가지고 요 끝까지 딱 나오면
요 위치를 잡으면 여기서는 찌를 손대지 않고 눈표를 움직여서 맞추는 거예요. 이 작업,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면 눈표가 있죠. 수십 눈표는 고정. 목줄 바꾸기 전까지는 고정. 목줄 바꾸면 다 바뀌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찌를 올려요. 위로. 올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눈금이 돼 있다 하면 7눈금 밑에 검은 마디 있죠. 네, 거기다 맞춰요. 7눈금 바로 밑에 있는 검은 마디. 그러니까 찌를 올리는 거죠. 7눈금 밑에 검은 마디 맞추고 스토퍼도 따라 올리는 거죠. 이게 왜 두 개냐? 밀리지 말라고. 요거만 안 헷갈리면 돼요. 최초에 1눈금을 맞추고 그 다음에 7눈금으로 올리고, 요게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투척을 하면 윗바늘 살짝 닦기. 윗바늘 동동이라 그러죠. 우아바리 톤톤. 윗바늘 살짝 닦기가 돼요. 근데 실제로 아랫바늘은 확실하게 붙어 있는데 윗바늘은 살짝 뜰 수도 있어요. 왜 뜨느냐 하면 7눈금 맞춤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랫바늘이 닿았죠. 그러면 바늘 무게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 찌는 실제로 몇 눈금 맞춤이 되냐 하면 8눈금 맞춤이 돼요. 그렇죠. 바늘 무게가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7눈금을 하면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우아바리 톤톤은 살짝 떨어진 정도예요. 이게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뭐 평평할 일은 없겠잖아요. 한나야 왜? 왜? 왜 한나야?
응? 뭐? 한나야 뭐? 말해라. 이 무바늘과 빈바늘 맞춤이 중요한 이유가 바늘을 달아서 칠룬금이 나와도 한쪽 바늘이 땅에 붙으면 칠룬금이 아니라 8이나 9눈금이 나와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찌가 어떻게 되냐 하면 수심 측정했잖아요. 1눈금에 마치고 7눈금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투척했어요. 그러면 7눈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투척해보면 이 아랫바늘이 닿아버리면 8눈금 정도가 나와버려요. 바늘 무게가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 낚시를 하면 오아바리 톤톤으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바늘은 붙었다, 밥이 목내림 되면 붙었다가 되돌림이 끝나면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그 최초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낚시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하냐 하면 보통 우리가 낚시하는 곳이 3m 전후란 말이에요. 얕은 수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물에는 대류라는 것이 거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물이 안에서 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다 보면 물이 흐르죠. 물 흐름이라는 게 생겨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3m 수심 딱 측정했으면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그렇지 않고 대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펴져야 되는 목줄이 이렇게 휘어지면 바닥에서 채비가 뜨죠. 그렇죠. 네. 최대한 편 게 이만큼인데 이러면 바닥에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채비가. 실제로 그래서 우아바리 톤톤 요대로 낚시를 하면 윗바늘이 생각보다 더 뜹니다. 이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편납량을 넉넉하게 해서 속구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구찌리 할 때 저부력을 안 쓰고 고부력을 씁니다. 오히려 내림낚시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내림낚시는 수심을 측정할 때부터 원줄이 휘어요. 근데 그쪽 나라에서는 상관없었어요. 수심이 뭐 1m에서 1m 50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수심도 깊고 대류도 심하고 이런 곳에서 주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원줄이 더 휘는 거죠. 실제로 내림낚시 방법으로 수심 측정하고 속구찌리 방법으로 수심 측정해서 재보면요 차이가 많이 나요. 겨울에는 더 차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가지고 막 다툰 적도 있어요. 10cm 이상 차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해서 우아바리 톤톤을 하면 안 그래도 바늘이 하나가 뜨는데 대류가 심하고 이러면 더 뜨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유분을 줘요. 여유분을.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한눈금에 맞췄던 걸 찌를 7눈금을 밀어 올려 가지고 7에다 맞추죠. 그럼 여기다가 여분의 줄을 더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즈라시라고 해요. 즈라시는 덧대다, 뭐 어긋나게 하다, 더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슬로프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 참 별나게 따진다 그럴 거예요. 저보고. 저도 슬로프 낚시라고 배웠어요. 처음에. 슬로프를 준다. 슬로프는 경사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덧대면 경사가 생기죠. 경사를 주는 게 아니고 경사가 생기는 거예요. 슬로프를 준다. 모든 경사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데 이거를 슬로프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말도 아닌데 일본어를 쓸 거면 일본어를 쓰고 우리말을 쓸 거면 우리말을 쓰죠. 그래서 드라시를 준다 하거나 어긋나게 한다 하거나 덧댄다 하거나 우리말 쓸 거면 우리말 쓰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최초의 한눈금에 맞춘 거를 찌를 올려서 7눈금을 이 한눈금에다가 일치를 시키고 근데 이게 바닥에서 뜬단 말이죠. 윗바늘이. 그러면 여기에서 드라시를 더 하는데 센티미터 단위로 더 해요. 그래서 뭐 수심이 얕고 특별한 변수가 별로 없고 대류도 별로 없고 이런 날은 1cm 정도만 주고 시작해도 되죠. 그 다음에 뭐 부력도 부족하지 않고 근데 깊고 대류 있고 그 다음에 부력은 높게 못 쓰고 이러면 안에서 원줄이 심하게 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닥에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바닥에 붙여보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낚시를 할 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껌납을 달아가지고 수심을 쟀어요. 그 다음 7눈금까지 올렸어요. 다시 수심을 쟀어요. 7눈금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껌납을 뺄 거 아니에요. 껌납을 빼고 빈 바늘 상태로 이렇게 던지면 바늘이 땅바닥에 붙으면 7눈금보다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찌를 계속 올려도 7눈금보다 더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때 있어요. 특히 추울 때, 대류 심할 때. 바늘에 떡밥 무게가 안 실리니까 원줄이 채비의 긴장도가 없어지면서 줄이 휘어져 가지고 바늘이 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계속 올리다가 나중에 멘붕이 와요. 이럴 때는 고부력을 써야 돼요. 찌를 고부력을 쓰고 바늘 무게도 좀 더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채비가 바닥에 채비 안정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찌라시를 3cm에서 5cm 정도를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면 웬만한 경우에는 바닥에 다 붙어요. 채비가 붙어가 나중에 몸걸림이 나거나 이러면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오히려 줄여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채비 두 바늘이죠. 두 바늘. 두 바늘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밸런스 속꽃줄이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즈라시를 1cm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3cm를 주기도 하고 5cm를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류가 굉장히 심한 곳에서는 더 주기도 하고 네, 고부력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내림에서는 솔리드나 극세유를 쓰지만 속꽃질이에서는 중세 튜브까지 쓰죠. 네. 1.2, 1.5 이런 튜브도 씁니다. 이거 안 찍을 것 같죠?
푹 찍어요, 푹.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현장에서 보여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G톱 1눈금이 나오는 높이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눈표에다 맞추고 했죠. 그 다음에 G를 위로 올려서 올리면 이 눈표가 7눈금에 가겠죠. G를 올려서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 1번 눈표에 맞추고 2번 G 올리고 G를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쯔라시를 더 한다는 말은 여기서 다시 3cm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바늘이 완전히 안착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확실하게 채비가 안착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7눈금 했죠. 쯔라시 줬죠. 그러면 최소한 7눈금 두 바늘 바닥 상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7눈금 상태죠, 이게. 여기에다가 밥달기를 하면 양단고 같은 경우에 4, 5에서 5눈금 정도가 나와요. 정상적이면. 그러니까 2에서 3 목내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밥을 달아서 할 수 있는 목내림이 솟구줄이는 밥을 크게 안 달아요. 보통 양단고는 2에서 3 정도 나와요. 톱 굵기에 따라 맞추죠, 밥을 크기가. 양글루텐은 1에서 2. 단고 글루텐 세트를 하면 2 내외가 나오겠죠. 비중이, 그러니까 떡밥의 비중이. 그러면 내가 낚시를 해보면서 눈금 나오는 걸 보면 바닥에 얼마나 붙었는지 사정이 어떤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그러면서 낚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낚시할 때 조건들은 많죠. 똑같은 자리에 넣어야 되고, 되돌림이 잘 나오는 구간을 찾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속구찌리를 구사하면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예요. 우리는 목줄 각도가 얼마나 예민하게 누워야 되고, 뭐 부력점, 타점이 맞아야 되고, 뭐 입질 표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고기 입에 맞춰주면 고기는 먹어요. 고기가 뭐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먹이를 먹겠어요.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으면 되고 안 잡히면 돼요. 고기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요, 고기는. 배고픈데 그냥 먹는 거지. 목줄 각도가 어떤지 뭐 알게 뭐예요, 그냥. 먹다가 이물감 있으면 뱉어내는 건데, 그 이물감이라는 것은 떡밥의 터치가 우선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떡밥. 그죠? 그 다음 이 떡밥이랑 같이 달려있는 게 바늘이죠. 바늘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줄. 목줄이 길이죠, 길이. 굵기 아니고 그냥 길이. 그 다음에 부력. 그렇죠. 편남양. 왜 그러냐면 이 편남양이 텐션을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찌 문제가 되는 거죠. 입질 표현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 아니에요. 고부력이라도 입질 표현 다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찾으면 떡밥에서부터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떡밥 터치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적당한 크기와 풀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빼놓고 하는 거죠. 쌀이 좋아야 밥이 잘 되죠.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계속 밥솥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수심 측정은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그게 다예요. 낚시하면서 떡밥 터치하고 물속 이미지는 못 그리면서 내 목줄 각도가 어떨까 그러고 고민하고 있으면요, 잡아도 확신이 안 서요. 그리고 한 번만 몸 걸리면, 입 주변 걸리면 나오면 그때부터 계속 목줄 각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헛방 나는 거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어가 덜 돼도 헛방 나고, 목줄 각도도 문제가 되겠고, 떡밥의 터치도 문제가 되고, 떡밥의 크기도 문제가 되고, 투척 좌표가 바뀌어도 헛방이 나고, 부력이 높아도 헛방이 나고, 부력이 적어도 헛방이 나요. 그 기준을 어떻게 알아요? 고기가 알지. 고기는 아나? 고기도 몰라요. 그냥 먹고 불편하면 뱉어내고, 먹을 만하면 먹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찌에 나오는 움직임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씩 맞춰간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내림과 속고질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수심을 측정하고 낚시를 시작하는데 기본 메커니즘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현장에 가서 또 실조할 때는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막상 실조를 할 때는 설명을 그만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의미에서, 네, 몇 번 반복해서 잘 모르면 보세요. 저도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봅니다. 그래야 내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새롭게 알게 된 거에 자꾸 갖다 붙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낚시를 할 건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닌 낚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법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이유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돼요. 죽도 밥도 아닌 거는 죽보다도 못하고 밥보다도 못하죠. 똑같습니다. 낚시도 할 거면 확실하게 기본기를 다지고 자기 낚시를 구사해야 돼요. 내림을 하시는 분들도 자신 있게 자기가 물속 상황을 읽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된 거겠죠.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내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속고추리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속 상황을 읽어내면서 해야 그게 자기 낚시이고 속고추리를 구사하는 게 되죠. 뭘 하든지 자기가 왜 그걸 하는지도 모르고 낚시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낚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